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오늘장 흐름을 전일장과 간밤 나온 이슈들로 예상해보는 시간, 오늘장을 움직이는 이슈 안혜수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를 위한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 이슈들부터 짚어봅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부터 체크해볼 텐데요. 어제 아침엔 분위기가 좋았던 반도체가 장끝으로 흐를수록 달라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면서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6%까지 치솟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1%대로 급격히 축소됐고요. 오늘 아침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조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 전환했고 AMD,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주들이 줄줄이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빠졌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요.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할지 투자 전략 잠시 뒤에 세워보시고요. 다음 이슈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3마일 섬 1호기 재가동에 10억 달러 대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곳 전력을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장기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번엔 미국 정부가 자금까지 얹어주면서 사실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원전주 안에서는 BHI가 9% 급등, 전전주 안에서는 대원전선이 17% 오르는 등 원전과 전력 전선주들이 반응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태양광 섹터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태양광 핵심 부품의 탈중국에 본격 나섰는데요. 중국이 90% 이상 장악하던 인버터 시장을 조기에 60% 아래로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나와 HD현대 등 대기업은 중국산 인버터를 택가리를 줄이고 동양 EMP 같은 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채택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공분갈주에서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가산점을 주면서 셀과 모든 국산화에 지원에 나섰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기술 자립을 향한 민간 합동 드라이브가 본격적에 걸린 모습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 모멘텀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슈 3가지 알아봤습니다. 네, 반정민 소장님, 금요일에 항상 나와주고 계시는데 금요일마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밤 미증시가 크게 흔들려서 좀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해서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77%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 미국 시간 기준으로 그래도 오전때까지는 상승세를 지켜주다가 쭉 밀려서 4.77% 하락 마감한 상황인데 이런 그림을 보고 우리 증시 출발한다면 반도체주 투자 심리 좀 불안불안하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복귀해보면 우리 시장 미리 조금 알았는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장 초반에 강하게 시세를 주고 음전, 이러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 상승세 지켜주면서 상대적으로 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둘 간의 차이도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그 밤 사이에 그 미증시가 하락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굉장히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렇게 크게 끌어올리거나 만회하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하락을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지금 AI 거품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 일단 그 굴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그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서 이제 뭐 정체가 됐고 뭐 다시 앞으로 좀 조짐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앞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케 캐피탈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 지금은 채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매출 채권이 회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시선이 있다 보니까 AI 거품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한 CNBC의 경우에는 그 하이퍼스케일 기업들이 이제 뭐 빚내서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사이에 일어난 흐름들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좀 크게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오늘 그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장 초반에 좀 밀릴 가능성을 좀 어느 정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본다 하면은 어제 이제 목표 주가도 상향을 한 그 증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87만 원, 그리고 루무나 증권의 경우에는 적정 주가를 한 84만 원까지 봤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수급적인 형태를
자체를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에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꾸준히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이달 한 13일하고 17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내용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고평가 논란보다는 저는 오히려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내용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 조사기관 차이나 플래시 마켓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D램 매출액 그 분기 대비 뭐 1위를 차지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1위를 탈환을 했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결국 SK하이닉스가 기존에 뭐 1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그게 밀렸다 보니까 같이 좀 빠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익 실현과 이러한 내용 때문에 좀 같이 좀 빠졌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엇갈리는 이유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그래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가늠자가 되어줘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꺾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계열을 길게 두고 연말까지 봤을 때 반도체주 연말에는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지 랠리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거품론이 해소가 될 때쯤 하면은 다시 좀 부각되고 이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12월 그 금리 인하에 따라 영향을 또 같이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존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불었다 한다면 그 부분들이 점차 지금 축소가 되고 있고 역전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반도체 거품론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재부각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 앞으로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성장이나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슈퍼사이클,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한데 이게 지금 D램과 낸드 쪽에 대해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고 SK하이닉스 쪽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그 5세대 물량 대부분은 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루빈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나눠 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좀 같이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내년까지는 HBM 시장이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점유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SK하이닉스의 그 HBM4 공급 가격 역시 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너무 부정적인 내용들보다는 긍정적인 내용 측면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자 한다면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요 좀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참 어려운 게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호재만 보이다가 투자 심리가 조금 흔들리니 악재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악재가 언제쯤 거쳐줄지 계속해서 뉴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정부가 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현장이었던 3마일 섬 원전의 재가동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10억 달러,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좀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뉴욕 증시에 좀 반영이 된 뉴스이고 이런 뉴스 소화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AI 투자 심리도 살아나면서 원전주들이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 흔들리면서 원전주 오클로가 14% 빠지고 뉴스케일 파워 11% 빠졌습니다. 원전주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이게 AI 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물리적 요소를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보면은 결국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요. 그 AI 데이터 센터 안에 결국은 이제 반도체 칩이 필요할 거고 그러면은 그게 고사양이 되면 될수록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여러 가지 영향들 또한 AI 거품론 때문에 이 영향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들이 또 다시 사그러진다 한다면은 다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다시 또 탄력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장 막판 가서 좀 어느 정도의 좀 진정이 있다 한다면 그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따져봤을 때 결국은 AI 전력 인프라
인프라에 대해서는 원전과 전력 그리고 전선주 위주로 좀 체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원전과 전력 설비의 경우에는 AI 전력 수요가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전선의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AI 전력 수요와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내년에 우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도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선의 경우에는 좀 결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들이나 그 전일 쪽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한국전력과 LS 일렉트릭, BHI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오늘 시장을 좀 보고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국전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해외 원전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 결국 직접적인 수혜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1,100억 원 규모의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BHI의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설비를 좀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올해 수주 잔고만 해도 작년 그 신규 수주액보다 좀 많이 그 초과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기업의 경우에는 계속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내년 한 1월 정도 때 이게 본격적으로 입찰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S 마린 솔루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어서 LS 마린 솔루션 위주로 좀 살펴보시되 분할 매수로 좀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모멘텀은 살아있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가 워낙 불안한 상황이라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뉴스 주목해볼지 안혜수 캐스터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움직일 이슈들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조건부 종전안을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육군 장관과 최고사령관이 직접 키이우에 들어가서 이 휴전 조건을 조율하는 이례적인 행보가 포착됐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미국 측 초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선 동결 가능성과 전후 안전보장 논의가 구체화되자 시장에서는 즉각 재건 테마가 반응을 했는데요. 철강과 시멘트, 플랜트 등 전후 복구 수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향후 협상 속도에 따라 테마 탄력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를 관통한 키워드 중에 하나 바로 한일령입니다. 중국, 일본 갈등이 길어지면서 여행주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에 이번엔 화장품주가 강하게 반등했는데요. APR과 아모레퍼시픽 5% 올랐고요. 콜마홀딩스와 한국화장품 4%,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3% 강세 마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일본 화장품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돌면서 한국 브랜드가 대체제로 부상한 건데요. 여기에 28일 금요일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되는 만큼 다음 주에도 우리 화장품주들의 상승 탄력 더 받아갈 거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말고도 기대해 볼 만한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형 유통주들은 대규모 할인 행사와 온라인 트래픽 증가에 힘입어 매출 탄력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마트와 롯데쇼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돌리는 구조라서 시즌 특수를 고스란히 휩쓸 수 있겠고요. 면세업종은 물론 물류 배송업체도 상승 모멘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세 가지 이슈로 다음 주를 위한 오늘장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시장 전반이 불안하다면 역시나 개별 이슈가 또 테마주 수급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종전에 있어서 조금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는 걸까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안 초안을 공식 접수했다는 소식에 더해서 보시듯이 어제 한국과 이집트 정상 간의 회담이 있었는데 정상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가자 지구 재건에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가자 지구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들리는 키워드가 재건입니다. 오늘장 국내 재건주들 추가 모멘텀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재건주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그 AI 거품론이나 이 밤사이에 미증시가 분위기가 괜찮았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재건주는 테마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쪽에 대한 매수세가 좀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주는 좀 반드시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나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했을 때 SY 스틸텍이나 뭐 HD 현대건설 기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고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한 부각도가 좀 상당하긴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건주가 전일 상승 모습들을 보였는데 저는 그렇게 세진 못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시장 자체의 수급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다른 쪽에 빠져서 오게 된다 한다면 재건주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주는 지금 현재 테마로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한 센티멘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그 테마주로서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늘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주 가운데서도 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듯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난 게 최소 4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4번 동안 진전은 사실 없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모멘텀만 봐야 되는 건지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 좀 옥석 가려주시죠. 일단 뭐 이전에 계속 이제 만난에 만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 보니까는 좀 이 부분들이 실제 성사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측의 다 모든 입장을 들어봐야지 한측 입장만 들어봐서는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내용에 대해서 초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돈바스를 뭐 다 넘겨준다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석탄 매장량이 집중된 곳이기도 하고 공업시설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중재안의 또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감도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협상 여부를 계속 좀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서 그 이집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본격적으로 그게 만약에 진행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 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한다면 양측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설 인프라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쪽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민감도가 상당한 기업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찍히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지금은 접근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북미도 좀 수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에도 지금 합병 법인에 대해서 내년 1월에 그 HD 현대건설 기계로 이제 HD 건설 기계로 공식 출범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만 보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 대한 재건도 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이제 러시아 시장의 점유율이 한 15% 정도 수준이었다 보니까 결국은 동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은 러시아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현대와 이러한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단순히 단순히 그냥 잊혀질 만한 요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차와 관련된 내용들도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재건 부분들을 봤을 때는 HD 현대건설기계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하고 그 안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재건뿐만 아니라 한일령 관련 이슈도 계속해서 이슈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일령 이슈가 계속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보시듯이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뭐 여행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호텔 관련주들 강한 모습입니다. 부각받고 있는 업종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금은 그 업종들 봤을 때 중국 소비주 관련된 기업 업종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지금 오를 만한 이유는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중국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주가적인 측면으로서는 결국 반사수의 기대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위기는 계속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일본과 중국 간의 이러한 분위기가 빠르게 마무리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그 중국 쪽에서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에 대한 잠정 연기를 좀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려 한다면 결국 일본의 입장 내용들이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총통이 해산물을 먹는 모습을 또 공개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국가 간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 수행 업종들을 뭐 살펴봤을 때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저는 살펴봤을 때는 카지노와 호텔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와 호텔 쪽을 좀 살펴봤을 때는 롯데관광개발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면세점 쪽에 대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게 뭐냐면 12월 끝났을 때 이게 의료관광과 관련된 그 정책적인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뭐 최근에 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연장을 한 해 만에라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계속 좀 지속이 된다 한다면 법안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한다면 내년까지 가져가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이 없다 한다면은 12월 전에는 좀 어느 정도는 12월 중순 정도 때는 그래도 그때는 많이 올라갔다면 그때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대만 총통뿐만 아니라 지금 주일 미국 대사가 일본 총리를 좀 지지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면서 역시나 관련 이슈의 연속성은 계속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화장품주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일령 이슈뿐만 아니라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최대 소비 행사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장품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판매 수치가 늘어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DM 업체들 통해서 이제 인디 브랜드 향상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용기기 쪽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엔터의 경우에는 제가 한일령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엔터주의 경우에는 아티스트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만 있는 건 아니고 일본 그리고 중국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의 경우에는 좀 당분간 이 내용들이 좀 노이즈로 남을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주 그리고 엔터주까지 전반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